같은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아도 모든 분들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의 리듬을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가고요. 또 누군가는 이 병 때문에 삶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며 지금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막막함까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제가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하루에도 여러 명씩 꾸준히 상담하다 보니 이 말초신경병증을 겪고 계신 상황은 비슷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분들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공통점 4가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심해지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쩌지? 나중에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과 긴장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통증이나 저림 같은 증상이 실제로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일상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감정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의 상태를 분리해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 걱정과 불안, 우울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터놓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두 번째, 운동도 식습관도 말초신경병증 관리에서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뵌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일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말초신경병증 증상이 악화된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 반대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단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힘들어졌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권해드리는 방식인데, 말초신경병증이 있어도 무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몸에 나쁜 자극은 줄이되 관리 자체가 또 하나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는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분들이 일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완벽한 스트레스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짧은 휴식이든 일상의 리듬 조정이든 자신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틈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분들은 어떤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믿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효과가 더디니까 모든 치료가 나에게 의미 없다라고 치료 자체를 쉽게 내려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병에 대해 알고자 하되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고, 적어도 나에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심리적인 지지대를 찾기까지 굉장히 깊은 인내심을 발휘하셨습니다. 어떤 치료가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혹은 이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인지도 가능한 한 관찰자적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 과정에서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며 치료라는 것을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협업의 과정으로 인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무조건 나빠지고 무조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 일상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말초신경병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며 단단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